카랩 식구 남자 3명이서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잠깐이지만 코에 바람 좀 넣고 오려고 해요. 여러분, 보통 저희가 동급 수입차랑 국산차를 놓고 뭘 사지 고민을 하다 보면 대부분 국산차의 편의장비가 훨씬 풍부한 경우가 많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내고 좀 더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요, 제 생각엔 이런 편의장비보다 기본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느 정도 편의장비만 갖춰 놓으면 실제로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 티구안도 마찬가지예요. 국산 경쟁 SUV들이랑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디자인도 좀 수수하고요, 편의장비도 열세인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본기 부분에서는 절대 꿀리지 않거니와 오히려 앞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국산 SUV들도 기본기가 많이 올라갔죠.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닐 때는 좋아요, 충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기본기는 일상적인 환경을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진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티구안을 타고 고속도로에서 3자릿수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 보면 그때 느껴지는 안정감 꽤 훌륭하거든요. 이 정도면 대중 브랜드의 동급에서 견줄만한 차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해요. 독일 브랜드들이 독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우토반에서 빠르게 잘 달리는 차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와서 달릴 때 전해줄 수 있는 고속주행 안정감,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 티구안도 그 중에 하나고요. 잠시 후 이 신형 티구안에 들어가 있는 2리터 디젤 터보 엔진 150마력 30.6kgm를 발휘합니다. 평범하죠. 사실 제 차도 딱 150마력이거든요 제 차나 얘나 똑같아요. 일상적인 주행에서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저속에서 토크발을 살려서 쭉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짐을 많이 싣거나 여러 명이 탄다고 쳐도 힘이 부족할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가속 페달을 끝까지 꾹 밟아가지고 킥다운해서 자 가자 할 때는 사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속도가 조금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티구안을 사시는 분들이 아마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야 가자 이야 막 이렇게 달리시는 상황은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SUV를 타면서 평상시에 항상 에코 모드로만 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안 답답해요? 그러면 전혀 안 답답한데? 라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티구안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 150마력의 4기통 디젤 엔진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요즘 디젤 엔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거의 뭐 이 디젤 엔진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고 빨리 없애버려야 할 아주 빌런인 것처럼 얘기가 되곤 하는데 과거의 그 더러웠던 디젤 엔진과 하나로 묶여서 그냥 디젤 엔진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깨끗해졌는지와 상관없이 욕을 먹으니까 아쉽겠죠. 최신 디젤 엔진들 입장에서는 사실 과거 유로4, 유로5 시대의 기준과 지금 현재 유로6D 기준과 비교해보면 과거에 배출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의 허용량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진짜 이만큼이거든요. 상당히 깨끗하단 말이에요. 이번 뉴 티구안에 들어간 엔진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굳이 모르셔도 되고 궁금해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트윈 도징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트윈 도징이 뭐냐면, 우리 보통 그 바리스타들이 커피 만들 때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커피가루 내려가지고 그 필터에다가 이렇게 잉 하고 가루 담잖아요. 그렇게 톡톡톡 쳐서 다지죠. 그 과정을 도징이라고 부른대요. 트윈 도징이니까 그런 비슷한 과정을 두 번 하는 거겠죠. 이 엔진에 들어간 트윈 도징은 요소수를 두 번 뿌려준다는 뜻입니다. 보통 디젤 엔진들이 SCR,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SCR을 두 개 달았다고 해요. 하나는 엔진 실린더 바로 옆에, 하나는 원래 다른 차들도 가지고 있는 그 배기관 중간에. SCR이라는 게 아주 적절히 오염물질을 걸어낼 수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하나는 실린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금방금방 뜨거워질 테고, 엔진이 충분히 뜨거워졌고 또 힘을 많이 쓰는 환경에서는 멀리 있어도 충분히 뜨거워졌을 테고, 이렇게 엔진의 상황, 주행 여건에 따라서 이 두 개의 SCR을 활용해서 질소산화물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하죠. 폭스바겐의 주장에 따르면 덕분에 지금 현재 발효되고 있는 유로6D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배출가스를 뿜어내고요. 또 실제 주행 환경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기존 기관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7단 DSG를 얹고 있죠. 요즘 뭐 다단화 추세에 비춰보면 7단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얼마나 기어를 잘게 쪼갰냐보다 더 중요한 게, 특히 DSG, DCT 변속기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충격을 얼마나 잘 막아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렇게 편안한 주행을 중요시하는 티구안 같은 차들에서는 더욱 더요. 이 DCT 변속기가 단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환경이 있죠. 도심에서 되게 막힐 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닐 때, 그리고 오르막길에서 섰다가 출발할 때. 과거 저희 투싼 시승기 찾아보시면 제가 되게 뭐라고 했던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이 폭스바겐이요, DSG 변속기를 상당히 일찌감치 도입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숙성도가 높아요. 오늘 제가 서울 시내 엄청 막히는 길에서도 그랬고,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서도 그렇고요, 한 번도 불필요한 쿵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냥 자동 변속기인가 싶을 정도로 매끈하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해보는 거 있죠. 수동으로 변속했을 때 얼마나 빠른 반응을 보여주느냐. 자, 매뉴얼로 놓고 딸깍,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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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안 들어가네. 여기서는 안 들어가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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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다운. 일반적인 DCT 변속기 수준, 대중 승용차에 들어가는 DCT의 딱 그 정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 변속기들도 되게 많이 빨라져서 빠른 자동 변속기는 이거보다 빠른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인터페이스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수동 모드로 밀었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는 점. 밀면 플러스, 아래로 당기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원래 순리상 반대가 되어야 맞죠. 밀면 마이너스, 당기면 플러스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뭐 패들이 있으니까 요건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거, 바야흐로 2021년 여름인데 아직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 기어 노브를 쓰고 있다는 점이죠. 드르륵 드르륵 PRND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자, 제가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웅 가속을 하죠. 이때 느낌이 어떠냐면, 가속 페달이 되게 가볍거든요. 훅 밟히죠. 훅 밟은 다음에 실제 속도가 내가 밟은 만큼 따라오는 이 딜레이가 되게 여유로워요. 덕분에 상당히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겠죠.
되게 여유로워요. 장점이라면 상당히 편안한 주행을 연출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고요. 단점이 그렇게 운전이 재밌진 않습니다. 제가 자, 지구 가자 하고 딱 밟았을 때 차의 반응이 조금 내 의도와는 살짝 늦게 따라와 주니까 재미는 살짝 떨어지지만 티구안의 성격을 생각하면 단점이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폭스바겐의 요즘 차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탔던 아테온도 그랬었고요, 투아렉도 그랬었고요. 빠릿빠릿함보다는 넉넉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설정을 했었죠. 차가 보면 되게 반듯반듯하잖아요. 정직하게 생겼잖아요. 트렁크 공간도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각져서 반듯반듯하기 때문에 짐을 넣기가 좋죠. 가방 걸 수 있는 고리도 양쪽에 있고요. 파워 아울렛 하나 있네요. 바닥도 보시면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딸깍 걸리게끔 올려놓은 상태로 뭔가를 하기 편하게끔 배려도 해줬고요. 요즘 다른 차에서 별로 볼 수 없는 템퍼러리 타이어도 들어있죠. 이 판때기를 한 칸 내리시면 이 상태, 살짝 낮춘 상태가 615리터고요. 여기에서 2열 등받이까지 폴딩 하시면 1655리터로 늘어나죠. 경쟁 모델들이 한 500리터 후반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615리터가 기본이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을 챙긴 셈이죠. 등받이랑 트렁크 바닥 각도가 살짝 있긴 해요. 사실 차박할 때 이거 평평한 게 아주 좋긴 한데, 이 정도면 평탄화 작업을 조금만 하셔가지고 차박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간장에 절인 그거 간장 있어. 아, 그래? 그때까지 기다리네. 신형 티구안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어서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등 일부의 화장을 고쳤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가 담겼죠.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하나로 이은 건 예나 지금이나 같죠. 근데 신형은 크롬 가로선들 사이의 연결성을 한결 강조했습니다. 가장 위 가로선은 옆트임한 헤드램프의 좌우 끝까지 뻗었고요. 덕분에 한결 넓어 보이는 안정된 자세와 좀 더 매서운 눈매를 갖게 됐죠. 플라스틱 파츠가 아닌 철로 만든 보닛 주름도 함께 손댔네요. 라디에이터 그릴 중앙에는요 2D로 바뀐 폭스바겐 신형 엠블럼이 들어갔고요. 앞범퍼 역시 신형이 확실히 안정적이네요. 캐릭터 라인이 시작되는 부분은 전에 없던 장식이 추가됐고요. 헤드램프도 IQ 라이트라는 이름의 매트릭스 LED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앞서가는 차, 마주오는 차가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멀리 넓게 빛을 뿌려줍니다. 뒤에선 리어램프 내부의 광원 형상이 변했습니다. 의이였었던 게 기역, 니은이 됐어요.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앞뒤 방향지시 등이 모두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라는 점이고요. 가운데 엠블럼 아래는 티구안 레터링을 추가했군요. 투아렉처럼 좌우를 한 줄로 쭉 길게 이은 반사경도 신형 티구안의 특징이죠. 원래 티구안의 배기구는요 정말 멋이 없었어요. 신형 티구안은 아예 배기구를 안으로 감춰버리고 대신
크롬으로 살짝 멋을 냈네요. 티구안의 실내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그냥 딱 봐도 독일차 같아요. 화려함보다는 진지함을, 허세보다는 실속을 추구했죠. 그래서 모든 생김이 기능에 충실합니다. 각종 기능은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위치했고요. 뭐 따로 조작법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사자마자 오 하진 않더라도 오래 탔을 때 질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신형이 되면서 달라진 점은 일단 계기판 10.25인치 디지털 콕핏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깔끔하게 그려줍니다. 9.2인치 터치 스크린에 담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그래요. 최신 MIB3 시스템 덕분에 반응이 빠르고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즐길 수 있죠. 공조장치 조작부도 터치식을 써서 구형보다는 한결 신차 느낌이 많이 나죠. 터치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아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직관적입니다. 소재도 차급을 고려하면 말랑말랑한 소재가 제법 넓게 쓰였고요. 도어 포켓 내부는 물건들이 달그닥거리지 않도록 부직포로 감쌌습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도 들어가고요. 또 대시보드 상단에도 운전대 좌측 구석에도 수납 공간을 숨겼죠. 동승석 무릎 옆엔 망을 달았고요. 1열 시트 등받이에 달린 주머니도 독특합니다. 2열 공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하기 충분합니다. 요즘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워낙 커지는 바람에 티구안이 더 넓다고는 말 못하지만 이 정도면 좁다는 얘기는 안 나올 정도예요. 2열 시트의 슬라이딩 폭이 커서 승차 공간과 짐 공간 사이의 조절이 쉽다는 점도 좋고요. 2열 등받이 각도도 수입 SUV 중에선 꽤 많이 눕혀집니다. 글로벌 마켓 공략을 위해서 신경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뒷자리 승객을 위한 송풍구, 온도 조절 기능, 열선 다 빠뜨리지 않았고요. 아쉬움이라면 2열 바닥 가운데 턱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뒷자리에 USB 포트가 없다는 점 정도? 오늘은 저희가 충주호를 끼고 드라이브를 좀 이어가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진 도로를 달릴 때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덕을 또 톡톡히 보시게 되거든요. 물론 운전하는 사람은 위를 볼 시간이 없지만 동승자들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서 위로 지나가는 나뭇잎들, 그 나뭇잎들 사이로 순간순간 비춰지는 햇살들 즐기면서 더 즐거운 여행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승차감 얘기를 먼저 꺼내볼까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꽤 편합니다. 이게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국산 동급 SUV보다 더 부드러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즘 국산 SUV들이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그 유럽 브랜드들의 세팅을 최근에 추구하다 보니까 최신 현대기아의 SUV들을 보면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어? 싶은 경우도 있어요. 산타페가 그랬었죠. SUV들이요, 세단 대비 키가 크다 보니까 온로드에서 이렇게 뒤뚱거리는 걸 막으려고 하면 하체를 좀 단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티구안도요, 하체가 방금 이런 거 이런데 넘어오면 통 하고 튀거든요. 지금 저희 시승차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19인치 휠을 껴서 그런지 약간 통하는 게 있긴 있어요. 방금도 통통거리는 휠과 타이어를 부드러운 하체를 통해서 차체와 연결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전달이 되죠. 느긋하게 쭉 달릴 때는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운 하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 롤링은 잘 막아냅니다. 이렇게 좌우 롤링 같은 걸 잘 막아내니까 봐봐요. 잘 막아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주행을 함에 있어서도 안정감을 챙길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편안함, 고속주행 안정감, 핸들링, 이런 주행 질감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을 골고루 잘 챙겨 넣은 걸 보면
세팅의 노하우를 알 수 있죠. 이 티구안이 디젤 신장을 얹고 있다 보니 소음 진동 면에서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시동을 걸고 차가 서 있을 때 있잖아요. 아이들링 상태. 그럴 때 차 바로 옆에 서 있으면 디젤이에요. 그 디젤 특유의 딸딸거림은 좀 막았어요. 뭐 디젤스러운데 나름 부드러운 디젤 엔진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달리기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소음이야 그냥 평균이다 라고 치고,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진동입니다. 시동 걸고 서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도 진동은 한 번도 거슬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도 부드럽죠. 거기다 진동까지 잘 막아놓으니까 정말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라는 걸 요소에서 느낄 수 있죠. 전륜구동 모델들보다 지금 이렇게 사륜구동 시스템인 포모션이 들어간 차들이 공차 중량에 있어서 75kg 더 무겁더라고요. 그동안 티구안의 과거 판매량을 봤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포모션을 안 넣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7% 정도의 소비자가 포모션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다른 브랜드의 SUV 라인업들도 보시면 소형으로 갈수록 사륜구동 시스템 옵션이 있어도 잘 안 넣어요. 대형 SUV로 갈수록 많이 넣습니다. 티구안도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티구안을 사셔가지고 노지 캠핑을 자주 가실 거다 라면 포모션의 덕을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소형 SUV를 타고 노지로 캠핑을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이런 그냥 길을 판판하게 다져놓은 캠핑장 말고 노지로 가시면 경사로도 많고요,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도 많아요. 그런 데서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으실 때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편해요. 훨씬 그 자리를 미끄러짐 없이 잘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작년 겨울 기억나시죠? 첫눈 갑자기 펑펑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한번 이거 넣길 잘했는데 라고 정말 뿌듯함을 진하게 느끼실 수 있겠죠. 재원표상으로 보면 리터당 13.4km를 달릴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제 오늘 저희가 한 18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서울 시내 고속도로 와인딩 섞여 있었고요. 연비주행 거의 안 했고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계기판에 찍혀 있는 연비 리터당 14.7km가 절대 나쁜 기록이 아니죠. 공인연비보다 더 많이 나왔고, 방금 말씀드렸던 주행 상황을 감안하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지금 180km 달린 상태인데 앞으로도 680km를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860km를 이론상 한번 주유해서 달릴 수 있는 셈이잖아요. 역시 디젤차 오너들이 가장 크게 자부심을 느낄 땐 주유소에 들릴 때요. 얼마 전 폭스바겐이 3A 전략을 발표했죠. 부담 없이 구입하고 유지비용 줄이고 좀 더 많은 편의 장비를 넣겠다는, 다시 말하면 수입차는 고급차라는 인식을 유지하면서 수입차는 비싼 차라는 공식은 깨겠다는 전략이죠. 이 3A 전략 덕분에 신형 티구안은 구형에 비해 최대 240만원 싸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유지했습니다. 폭스바겐에선 3천만원대로 구입 가능하다 라고 했지만 이건 가장 싼 2륜구동 프리미엄 모델 얘기고요. 시승차와 같이 프레스티지 포모션으로 구입하신다면 개소세 인하와 파이낸셜 서비스 5% 할인 프로모션까지 합쳐서 4,411만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제일 비싼 투싼인 하이브리드 인스피레이션 풀옵션으로 샀을 때보다 몇백만원 더 비싸거든요.
고민이 좀 될 만하죠.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근데요, 투싼과 티구안을 나란히 구매 후보에 올려놓고 비교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폭스바겐 입장에선 성공한 거 아닐까요? 예전에는 국산차와 비슷한 가격을 수입차라면 차급을 내려야만 했거든요. 국산차는 계속 비싸지고 수입차는 오히려 더 싸지거나 비슷하게 유지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군요. 신형 티구안 기본기는 원래도 좋았고요. 그 밖의 상품성이 구형보다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편의 장비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페이스리프트지만 신차 느낌을 잘 살렸어요. 이제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싼 가격, 풍부한 편의 장비를 앞세워서 마음 편하게 들어와 할 수는 없겠죠.